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병가 중이라 사회복지 담당이 보고하겠으니 좀 미숙한 점이 있으면 서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 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및 희망복지지원 담당은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사업으로다 32가구에 대한 노후시설을 보수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국토정주행 메아리지 등을 통해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가로등 고장 수리 및 차보도 파손 부분 보수, 국내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은 2개 마을로 굴량리와 청일이 마을회관이 되겠으며 지금 관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시설 보수는 상 7위에 7개 마을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기동 처리반을 통해서 마을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2016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내 43개 단체에 대하여 4억 51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및 실무자 교육을 이례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실적 평가를 통해서 201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을 11월 중 공모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군간 합동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민군간 합동이동봉사반은 8개반 3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 의료, 임의용 등 605건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봉사반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 새마을 운영 활력화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뉴 새마을 군정 핵심 과제 선도적 역할 수행 사업으로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추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념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우리군 수건 사업인 동서고속절 조속 착공과 관련해서 국민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국도 대청결 운동, 사랑의 김장 쌀 나누기 행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업무입니다. 첫 번째,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 체계 구축으로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및 긴급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으로 176가구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모금회 연계 사업으로 9가구, 지역자원 연계로 11가구, 난방 및 생필품 1238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 공동주택관리 체납 가구 9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양구 희망 입비 시스템 운영으로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43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으로 정서발달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로 아동 및 청소년 145명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으로 134명이 참여하여 5,4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상반기에 장애인 보장금 및 의료비, 집수리 등으로 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로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전개, 사회 지도층 봉사활동, 중증 장애인 돌보미, 가족봉사 활동과 사랑의 당그기, 연탄배달 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양성, 통역 및 지원 안내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병교육대 수료식 면회객을 대상으로 청춘 양구 홍보를 2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장려 인센티브 제공으로 마일리지 구매 할인 가맹점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주차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자원봉사 우수자 선진지 견학, 전국대회 참가, 양국은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복지 대상자는 16년 4월 말 현재 총 1151가구 1597명으로 수급자는 760가구에 1130명, 차상위는 384가구에 467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 대상자 신규 신청조사 451건을 처리하였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조사 5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급여 지급은 생계급여 등 4개 분야 14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부 양국 할인 지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165가구와 차상위 계층 매월 35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건강보험료 소액 지원으로 1,81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6년 말 현재 754가구 111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675건, 건강생활유지비 664건, 본인부담 보상금 상한제 11건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으로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 42건을 지원하였으며 치아 관련 지원 46건,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 등록 15건을 처리하였으며 사례관리 82명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입니다. 학생 동계 부호 활동은 58명에게 5,59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생 기숙사는 강원대 18명과 서울의 강원학사 3명으로 총 21명이 입소했습니다. 서울 강북지역 제2강원학사 건립지원금은 15년도 1억 지원에 이어 상반기에 1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장학생 추천으로는 상지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 및 1학기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1, 2분기 입학금 및 수업료를 63명에게 지원하였고 사이버 영어 교육 사이트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계 학생 부업 활동을 추진하고 제2강원학사 입소는 9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교생 3, 4분기 교육비도 하반기에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 경비 지원으로 학력 향상, 여건 개선, 체육 육성, 시설 개선 등 43건에 대해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급식 지원으로 초,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및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 사업 등 28개 교에 3억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운영기로도 4,652만 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중고등학교에 5명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급식비를 28교에 대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 장학회 5월 말 현재 기금 총액은 94억 1,860만 9천 원으로 상반기에 171명에게 2억 3,170만 7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 5억 원의 군비 출연과 2017학년도 대입 수능생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41억 2,982만 2천 원이며
상반기에 학생 35명에게 2,045만 5천 원의 장학금, 그다음에 교사 15명에게 3,84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5억 원의 군비를 출연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장학금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복지 사업입니다. 해안면의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 사업으로 5월 16일 착공하였으며 201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체험활동, 자기개발 등의 사업을 주 6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사업 보조 지원은 학교 폭력 가피해자 미술 심리 치료 사업의 2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청소년 복지 사업 추진 실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담당관님, 잠깐만. 이 의원님들, 저희가 이 서류를 받은 지가 한 일주일이 됐는데, 지금도 다 업무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떠신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민생활지원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은 보고서 3쪽에 보면은 마을에 간 지원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급의 경우를 보면은 신생마을 그 송총사리가 있고요. 또 중112는 그 2개 마을이 지금 공동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년째 지금 경로당 신청을 마을 수건사업으로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을회관 신축 지원의 경우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회관 신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설 마을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그 부지 이제 일부는 부지 이제 마을 자체에서 부지 확보라든가 또 그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신설 마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그 방안을 지금 조례로 다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우선순위 대상 마을 선정에 대해서 좀 그 우선순위 이제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거는 건축한 지 20년 이상 지난 마을 중에서 건물 노후 정도가 심각한 마을과 그 수혜 가구가 많은 마을 중에서 우선적으로다가 그 신축 마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생마을의 경우에는 그 사실 그 마을회관의 어떤 신축 부지 확보라든가 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마을 그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런 어떤 신생마을 또 특수한 여건의 마을에 대한 그 어떤 그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축 신생 마을은 그 마을에 어떤 자금도 없고 또 그 마을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도 없기 때문에 마을에 어떤 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생 마을에 대한 그 경로당이라든가 마을에 관 신축 시 거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래방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그 체력 단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비품들을 쭉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네, 그 신설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기반 자체가 이제 기존의 마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정을 빨리 마련해서 네. 지금 그 벌써 이 신생마을 송총사리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마을을
그 리를 편성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그 상팔리인가요? 소위 아파트도 우리가 그 마련해줘서 그 경로당을 마련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그 마을 회관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해 달라는데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이 마을 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머물러 가는 어떤 그런 쉬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인분들의 어떤 그 삶의 활력을 제공해주고, 요즘에 보면은 또 그 여가 생활이라든가 뭐 건강관리 공간으로 이렇게 또 주민 화합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벌써 몇 년씩 이렇게 미루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는데요. 보고서 16쪽 보면요. 뭐 우리가 그 참 복지관리 분야에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 확대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해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 그 참전 유공자 등 우리 군의 그 보훈 유공자에 대한 그 조례로 제공하고 있는 수당이 그분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그 행정의 어떤 지원이냐, 타 지자체와의 어떤 그 비교를 할 때 너무 열악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또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예수시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도시 기반 시설이 확대돼서 외부적으로는 그 또는 이 뭐 참 그 발전되고 행복한 도시라고 하지만은 참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 상당히 지원이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균 연령이 85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고령으로 이분들이 이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년 후에는 우리가 6.25 참전용사 그 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 예우를 줄래야, 또 수당을 줄래야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6.25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은 좀 현실화 시켜주시고, 정말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드리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참전 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 그 대상자들에게 그분들이 정말 그 스스로 예우를 받는다, 자긍심을 또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이제 문패 달아주기라든가 이런 시책을 저희가 이제 올해 했고요. 그다음에 그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이제 올해 이제 12만 원으로 다 상향됐고, 내년에 또 이제 15만 원으로 다 이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는 그렇게 계속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계속 되지만 이제 다만 이제 그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른 시군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가 인근 시군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타 시군의 그 형평에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 어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련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 쪽에 청소년 복지사업 보조 지원에 대해서 양구 도농문화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양구군
문화조합이 어떤 단체인지 또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주체와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대상 그리고 오케스트라 레이슨 시간 등 운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오케스트라는 그 이제 농촌 지역에서 그 이제 접하기 힘든 이제 이게 도농 이제 그 문화 사업은 그 농촌 지역에서 그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접하기 어려운 현악기, 목관 이런 그런 악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합주 기회를 마련해서 이제 그런 공연이라든가 그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38명이 이제 대상자가 어떤 학생들이 38명이고 대상자는 예, 대상자는 양국은 그 다문화라든가 청소년 뭐 일반인까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원하는 학생은 다 네. 하게 돼 있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예. 두 번째, 그, 보고서 25쪽에 토끼장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네. 토끼장이 아동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네. 그, 아동지역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나 방과 후 공부방,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기장이 지역 아동센터는 현재 지금 방산 지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매주 이제 매일 그 방과 후에 학습지 그다음에 이런 취미 활동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거긴 방산면에 있는 예, 학생들만 현재 대상으로 방산- 하고 있나요? 네네. 특히 요즘에 그 아동 학대의 범죄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역 아동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그 일반 이제 그 방사는 이제 토기장이 이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그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돌봄 그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별로 방과 후에.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 방과 후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현재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구 지역에는 아직 뭐 아동 학대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신고 이런 건 좀 없는 편이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이제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마을회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매년 그 읍면 단위로 필요한 곳에 또 아까 발언하셨듯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해안면 우유 1위 같은 경우 그 경로당이나 이런 곳이 지금 한 25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고 올해 이제 제가 가보니까 그 도배도 노후화됐고 이제 장판이 쥐가 그 장판 아주 구석으로 된 곳은 다 쓸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한 90 몇만 원 들여서 그 장판을 일부만 교체를 했습니다. 다 교체도 안 되고 일부만 됐는데 아마 그때 사업 현장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이렇게 쥐들이 득실거린다는 마을이나 경로당이 아마 양구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오유리 경로당 올해 그런 장판 교체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뭐 쥐가 다 쓸어가지고 장판을 교체해 준 적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쥐 얘기는 보고 못 받았죠? 예. 그래서 해안면 같은 경우 지금 오유 1위가 다른 마을은 그래도 신축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신규로 뭐 신축된 곳이라 다 괜찮은데 이 오유 1위 같은 경우는 한 25년 가까이 되고 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도 25년이 경과되는 이런 노후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이 다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요 판단해서 내년 사업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되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전반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차후에 요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오유 1위는 현재 이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이제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으로 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존의 마을회관이 이제 92년도에 이제 건립해서 좀 한 4년 정도 이제 지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공동 이용 시설은 20년 이상 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해서 이제 하는데 현지 점검을 통해서 그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건물 내부에 이렇게 많은 쥐들이 다니면서 장판이나 뭐 도배지 이런 거 훼손할 정도면 그 건물은 뭐 보남 안 하죠. 예. 보남 안 하니까 그건 하여튼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각 마을 및 경로당에 보면 저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하계 기간인데 저번에 한번 본 의원이 질의했지만 일부 이제 신축한 마을이나 뭐 댐 주변 마을 지원 사업 받는 마을들은 경로당에 이제 에어컨 등이 있어서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좀 휴식도 취하고 쉴 수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은 이제 하계에는 기온이 거의 30도 넘어가는데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실내에서 더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막 거의 옷을 상의나 이런 걸 다 탈의하고 계실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파악을 한번 해봤더니 그런 지원받는 마을들이나 지원 사업 받는 마을이나 일부 신축한 마을들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고려해서 뭐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든 최소한 뭐 1년에 경로당마다 면 단위에 뭐 한 대나 두 대 사업으로라도 이런 게 조치가 돼야지 어르신들이 진짜 이 더운 날씨에 거기에서 일도 못 하시고 마을회관에 나와서 이제 자녀들이 일하러 논밭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제 마을회관에 와서 이제 휴식도 하고 밥도 먹고 오는데 땀 뻘뻘 흘리고 있고, 예. 더워서 뭐 애처로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예년하고 틀려서 이제 매년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더운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마을회관에는 저희가 이제 선풍기를 이제 일괄 지원해서 이제 선풍기로도 이제 냉방을 하고 있고 냉방비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라는 거는 이제 설치가 이제 일시에도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또 에어컨 설치해서도 또 운영 유지비가 또 이제 사실상 이제 일반 가전 제품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에어컨 설치 자체가 일시 어느 마을회관을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전 마을회관에 이제 경로당에 다 지원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찌됐든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들이 설치돼서 이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단을 해서 1년에 뭐 냉방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거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 뭐 낮에 하루 종일 뭐 10시부터 저녁 4시, 5시까지 그걸 틀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딱 어느 정도
진짜 너무 더울 시간 뭐 한두 시간 정도만 가동을 하든 어느 정도 그런 거를 판단하고 또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분들 어르신들이 더 그 전기 아끼려고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당연히 어르신들이 판단할 문제고 지금 다른 하여튼 뭐 양구군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9개 정도에서 한 20개 가까이가 있다고 치면 나머지 그 마을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게 그 다시 한번 조사가 돼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12페이지 학력 형상 및 교육 여건 개선 관련해서 지금 교육 경비를 우리 양구군에서도 양구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양구군이 좀 더 이제 뭐 학생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혹시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체육부나 이런 학교에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혹시 뭐 차량이나 이런 것, 뭐 스타렉스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해 준 사업이 그동안 있었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차량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각 곳에 확실히 없습니까?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 지금 보면 중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부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통학도 집에서 뭐 땀봉리나 저 산 쪽에 있는 친구들이 차량이 아침에 학교 갈 부모님은 뭐 새벽 한 4, 5시면 수박 뭐 순 작업하러 가고 논밭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희망 택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학교를 오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아이들이 대부분이 또 적어요. 그 수영부 이런 걸로 편성이 돼서 수영을 어디서 하시는지 수영 선수들이 혹시 중리초 수영 선수들이 어디서 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네. 저기 강 건너 정림리에 있는 그 국민체육센터 거기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으로 입상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양구군에서는 그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번에 도민체전도 우승했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 우리 양구군을 위해서 그 빛낼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또 학교에서 이 수영장까지 또 아침엔 택시나 이런 보조 사업을 이용한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를 통학하고 또 오후에는 수영장 가서 수영 연습을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또 버스를 타고 나가거나 돈을 내고 또 거기서 또 하고 다시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소액의 차량이라도 그 뭐 승합차 한 대 정도는 이런 그 육상부라든가 무슨 이런 체육부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를 위해서 이런 예산도 한번 차후에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요거를 한번 그 각 학교에 혹시 뭐 육상부나 어떤 그 우리 교육경비나 아니면 뭐 어떤 단체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라도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교육경비 지원 업무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교육경비에서 이제 일부 그 체육 지도자 에 관한 이제 인건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 지원이라든가 수영부 이제 육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쪽에서 좀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교육경비 지원이 이제 각 학교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거기 그 부서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다면 뭐 문화체육과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서의 아이들의 그 저기 뭐 학력신장이나 아니면 그 운동 뭐 각종 대회에 그런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에 이런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목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하여튼 차후에 이런 것들이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수 의원님. 예, 최경지 의원님. 질의시간.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냐고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여성 인적 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와 여성의 능력 개발, 사회 참여에 관련해서 그 과장님께서 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제가 늘 기획실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의장님이 보고서에 없는 거 질의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주민실에다 질의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 프로테이지도 아시고 계시겠네요. 정확한 지금 프로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예. 강원도에서 권장하는 거는 40%인데 우리 군이 작년 올 연초인가 작년에 답변한 게 11점 몇 프로라고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국가 중요 정책 중에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그 일전에 이제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이제 적다는 사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일단 각종 그 위원회 지금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지금 높이는 거로 저희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 그 위원 비율을 이제 높이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기 위해서 뭐 제가 인력은행을 하시라 그랬는데 기획실에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기반을 해놓으신 게 있나요? 아니, 현재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없고 뭐 누가 와서 여성위원 해달라고 그러는 분이 본연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주민실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지만 각종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 업무 보고가 끝나시면 가셔서 그 최근에 이제 내년에 그 업무가 끝나고 다시 계획에 국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를 할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사전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진이라든가 서울, 근교, 경기도 쪽은 거의 50%까지 비율을 해놓으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은 공공기관의 어떤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그전에는 거의 남자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반은 아니지만 4~5명씩 여자 교장 선생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그 과장님께서 업무를 상당히 꼼꼼히 연찬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력 풀제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냥 사회활동을 하시고 단체장이나 어떤 봉사단체에 일하시는 분 대표자나 이런 분들을 인력 풀 인원으로 끌어들인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50% 정도까지 올린 데서 보니까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종 뭐 지적 뭐 조사위원회 뭐 국토조사위원회 뭐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인 가족도 많이 있고 거기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거의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 여자들의 애로사항도 좀 많이 건의를 해서 그 여성 친화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년에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도 아시겠죠? 잘 모르시죠?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 그거는 요새 이제 여가부에서 예산을 자꾸 삭감당하니까 기재부에서 건물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양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활동하는 그 주류로 나서서 활동하는 분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여성 친화 도시를 내년에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뭐 기본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제 부처마다 그게 예산을 못 따고 다른 부처에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런 업무인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여성 친화 도시를 신청해 놓게 되면 다른 보조 사업에 어떤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중소기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면 여성들이 어떤 조그마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간의 수공업 같은 거를 신청할 때도 여성 친화 도시에 선정돼 있는 지역에 주민이 신청할 때는 우선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그 선정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네, 이상근입니다. 과장님, 미처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답변 업무 보고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우리 학생 부업 활동과 관련돼서 하절기 학생들 지금 신청 아직 못 받았죠? 지금 이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면 네. 우리 의원님들이 그 학생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성에서들 지금 있으니까 가능하면 하절기에는 신청한 학생들이 네. 다 부업 활동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겨울에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인원이 많이 확대가 안 됐는데 여름철에는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 부업 활동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선발을 하지 말고 가능한 지금 110몇 명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신청한 학생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은 가능한 학생들이 다 부업 활동 할 수 있게끔 그 의원님들이 그 예산은 다 반영시켜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CCTV가 관련돼서 지금 다 일전에 그 추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로 우리 그 장애인 분들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현장 답사를 한 10군데 정도 다녔는데 양구 백토마을 조성사하고 관련돼서 거기에 좀 카페촌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카페촌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커피숍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활동하는 부분이 그쪽에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 하면은 지금 우리 아까 어떤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 장애인분들이 그 커피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적은 소득이지만 그분들 그 장애인분들이 그 소득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생활을 일부 좀 같이 공동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은 그 여성강제 바리스타 부분도 있고 또 배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쪽에 또 이태리 요리도 있고 하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영화관에 지금 우리 영화 상영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커피도 팔고 팝콘도 팔곤 하는데 새로 영화관이 이제 짓게 되면은 그분들이 수익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애인 그 분들이 충분히 거기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화관이 건립이 될 때는 어느 코너 하나를 좀 마련해서 장애인 분들이 거기서 좀 그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자기들이 봉사라고 하면 봉사지만은 일부 좀 수익 창출해서 그 장애인 분들이 좀 그 이익금을 가지고 좀 다른 그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게 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 장애인분들이 어떤 거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해주세요. 이렇게. 예, 지라시장님 안 계시죠? 4급 업무 보고를 훌륭히 마치신 우리 5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동동과 휴석으로 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